네, 안녕하세요. 시설원의 기술사 안혜성입니다. 포천 딸기 힐링팜에 제 어떤 특허권이 있는 이 하이브리드 수직형 버티컬팜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하이브리드 수직형 버티컬팜은 결국 인공광원이랑 그 다음 자연광을 동시에 받아가면서 우리가 누적 광량이라든지 어떤 순간 일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 인공광원을 통해서 최적의 어떤 에너지 비율로 작물을 길러내는 걸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 이 버티컬팜이라 그러면 일단 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온도와 습도, CO2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자, 이 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봐요. 보통 광주기, 낮의 길이, 그 다음에 광질, 이 스펙트럼을 얘기를 해요. RGB라고 하는 레드, 블루, 그린 파장대, 그래서 이 가시광선대, 그 다음 자외선, 적외선, 그 다음 우리가 광량, 광량은 이 작물에 이 조사되는 이 빛의 높이에 따라 이 작물이 필요한 ppfd라고 하는 광합성 유효 광량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이제 최적화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요거는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R&D를 하면서 자체 개발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서 2년째 지금 기르고 있죠. 여기는 이제 24평에 5,000주가 심겨져 있어요. 사실은 단위 면적당 굉장히 많은 작물을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24평에 5,000주면은 정말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버티컬팜 내에서의 어떤 수확 그 상태를 좀 볼게요. 지금 일단 꽃대는 다 나왔고, 꽃대 다 나와서 이제 과가 비대되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은 여기는 해가 안 들어요. 자연광이 거의 다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센터 부분은 상대적으로 LED에 좀 의존해서 이제 자라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다 잘 자란다. 저 이제 상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제 윗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밑단들보다는 좀 더 비대가 되고 생육이 좀 더 빠르다. 온도도 좀 높고. 사실은 이 버티컬팜의 핵심 중 하나는 아랫단이든 윗단이든 전체 여러 가지 환경인자들이 믹싱이 돼가지고 편차가 없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술적인 요소다 보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항상 버티컬팜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업 입장에서 도입하고 막 이런 거 떠나서 우리 농업인 분들이 이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작물을 길러내는 이런 관점에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했을 때는 꼭 초기 투자 대비에 대한 어떤 수익성을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LED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있어요. 5만 시간 뭐 이렇게. 교체 시기에 따른 LED에 대한 교체비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버티컬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인공광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떤 영농의 목적에 따라, 이 비즈니스의 목적에 따라 꼭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11월 중순 정도 됐죠. 정말 잘 자라고 있지만은 옆에 있다가 보실 수평농업 대비에는 현저하게 좀 떨어집니다. 생육이. 그래서 지금 저기 수평농업은 자연광을 100% 받고 있는 이제 본포죠. 저쪽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식으로 버티컬팜 자체도 개방이 되면서 격리되어 있는 시설에서 개방된 시설로 바뀌게끔 제가 ICT로 다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저 수평농업은 자연광에 의존하는 곳, 여기는 LED에 의존하는 곳, 두 가지를 이제 재배 방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버티컬팜에 대한 생육과 수평농업의 생육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버티컬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꽃대는 다 나왔죠. 이렇게 꽃대 다 나왔고, 한번 상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이 안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남북 방향의 온실이기 때문에 안쪽에 겹쳐 있는 부분들은 여기는 해를 못 받아요. 잘 LED 의존 부분이 굉장히 크고,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해를 못 받다 보니까 해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휘어진 모습들도 보이죠. 일반적인 이따 보실 수평 농업보다도 얘네들이 신엽부터 해서 좀 도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를 보기 위해서 얘네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초밀식 재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이런 습도 높고 일반적인 어떤 벌수 정도 불리한 면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단위 면적 대비 5배 이상을 이제 제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량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확량을 가져가죠. 사실 제가 여름 3월, 4월, 5월에는 여기 버티컬팜 안에 있는 이 딸기 수확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많이 버렸어요. 작년에 따고 판매하고 체험해도 딸기가 계속 달리는 거야. 이게 이제 버티컬팜의 장점이죠. 자, 이쪽 동쪽 부분에 어떤 폴리카보네이트 옆에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생육이 더 빨라요. 예, 잎사가 이 해가 떴을 때에 대한 이 들어오는 자연광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안쪽보다도. 그래서 위쪽 상부를 보시면 많이 비대됐어요. 지금 이렇게 비대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5단, 4단, 여기가 3단, 3단, 여기가 마지막 2단, 2단, 그 다음에 여기가 1단. 1단은 아예 해가 안 들어요. 여기 아예 해가 안 들게끔 구조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체 설계한 광량 계산과 광질 계산, 광주기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버티컬팜에 대한 생각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수평농업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다르죠, 생육이 지금.
예, 딱 보셔도 이 딸기에 대한 재배, 딸기에 대한 이 본포가 짱짱하게 자라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과에 대한 비대 정도도 완전히 달라요. 지금. 예, 기가 막히죠. 예, 지금 요 정도 이렇게 비대된 시점인데 지금 버티컬팜은 이 정도까지는 비대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광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네, 너무나 잘 자라고 있죠. 네. 그래서 저쪽 남쪽 부분 가면 많이 비대됐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아,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상태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 남쪽은 해를 더 받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이만큼 비대됐죠, 지금.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 많이 컸어요, 지금.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버티컬팜과 이 수평농업에 대한 어떤 11월 좀 초중순의 생육을 좀 보여드렸고,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영농창업과 시설에 대한 선택을 하실 때 꼭 초기 투자 대비에 대한 수익성 계산하시고, 설비에 대한 부분, 또 투자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내가 이 설비를 이용을 했을 때 향후 어떤 작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계산을 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